호주에서는 As the 동양인을 향한 coronavirus 범죄가 impacts 끊이지 communities 않고 around the globe, here at home, 호주 Asian 행정에 Americans are facing more than just the fear of control. 동양죄라고 욕을 외교부가 하면 호주 정 자, 여러분 TV나 영상을 통해서 조금 전 보신 그런 내용들,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보신 바 있으시죠?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또는 에이시안으로서 저런 일들이 지금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참 믿기지 않습니다. 자금의 이런 예고되지 않고 예측되지 않은 상황 자체에 대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야, 심정이야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이게 가능키나 한 내용인지 참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친구가, 우리 가족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2020년 4월 5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집에서 모두들 잘 휴식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한국은 식목일이어서 사실 제가 어릴 때에는 나무를 심는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묘목을 사오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이 시국에는 이렇게 나가서 나무 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휴일 잘 보내시고 또 일주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일 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종차별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 그리고 혐오 사건, 혐오 범죄에 대해서 호주에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서 안 되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이렇게 카드 뉴스라는 형태의 자료 화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 만든 걸 가지고 여러 곳에 써보려고 했는데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는 10장까지만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페이스북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14장으로 구성된 이 내용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혹시라도 본 자료를 돌려보시거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료분들과 친구분들과 이렇게 자료를 나눠보시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목 자체는 이러합니다. 인종차별과 관련 혐오 사건에 대처하는 법. 총 1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엄청난 깊이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카드 뉴스의 형태로 여러분께 기본적인 정보를 안내해 드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마지막에 제가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이나 이메일 통해서 저한테 관련 유사 사례라든지 직접 당하신 내용들, 친구분들이 당하신 내용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건들을 수집해서 전체가 똘똘 뭉쳐서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또 그에 관련된 후속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속 영상에서는 실제 컴플레인트라든지 아니면 페티션 레터가 어떻게 준비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죠. 호주에서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을 당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실과 그런 그 배후 관계를 이제 따지고 보면 사실 내가 영어가 안 돼서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내가 그렇게 일방적인 수모를 느꼈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인종차별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쁜 것이 인종차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피부 색깔 또는 nationality, 국적 이런 것들로 인한 차별이 있을 때, 여기서의 차별이라고 하면 대우가 다르다거나 피해가 있다거나 동등하게 받아야 되는 권리가 멸실되거나 그 권리에 이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안 되거나 이런 내용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중요한 부분은 호주 내에서는 연방법과 주법이라는 것이 다르게 존재하고 있고 이 둘이 상충될 경우에 연방법이 우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다룰 때는 이 두 개의 법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부딪힐 경우에 이제 어느 하나가 빠지게 되는 이런 형태로 되게 되는데, 이 연방법과 주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인종차별을 당했을 경우 그 차별로 인한 내용에 대해서 컴플레인트라고 합니다. 신고 또는 고발이라고 하죠. 이게 가능할 뿐이고, 대부분의 신고와 고발로 인한 마지막 결과물은 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그런 차별을 가했던 조직이라든지 사람이 공개적인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과 편지를 쓴다든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돌아가서 연방법, 주법 이 두 개에 관련돼서 신고와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걸 실제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최종 결정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스러울 때 재심을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나 재심의 장소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종차별을 당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인종차별 주법 기준으로는 모든 차별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차별 자체에 대해서 모두가 신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퀸즐랜드의 경우에 퀸즐랜드 안티 디스크리미네이션 액트에 따라서 아무리 인종차별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게 상점이라든지 정부 부처에서의 어떤 공무를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관공서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또 숙박업소에 이제 체크인을 한다거나 체크아웃을 한다라거나 또는 교육 관련된 학교라든지 이런 조직, 직장이라는 조직, 또는 보험을 가입할 때 인종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이 갑자기 더 올라간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특수한 환경 내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해서만 신고와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상하죠, 그죠? 네. 하지만 이게 주법으로 그렇고요. 공공장소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혐오적 발언이나 모욕적 발언으로 인해서 인종차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공공장소여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차별금지법 내에서 인종차별 자체가 아닌 vilification이라고 하는 별도의 offense 또는 위반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로 실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법에 따라서 지금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퀸즐랜드에서는 퀸즐랜드 휴먼 라이츠 커미션이라고 하는 곳에 신고 고발을 하셔야 되고요. 연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호주 연방법으로는 특별히 인종차별에 관련돼서는 Racial Discrimination Act라고 하는 연방법이 존재합니다. 아까 주법에서는 상점, 뭐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accommodation 숙박업체라든지 뭐 이런 제한된 환경 내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을 경우에 신고 고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연방법 하에서는 인종에 근거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꼭 그러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고발 자체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방법 기준으로 보자면 인종에 근거한 행위로 인해 공동생활에서의 불이익이나 제외, 제한된 내용, 차별 등이 있을 경우에 이게 일체 금지되도록 되어 있으니 금지될 만한 일을 행한 사람, 그 가해자를 신고 고발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주정부 기준으로는 퀸즐랜드 법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주법이 보통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해요, 그죠? 제가 여기 멋있는 아이콘을 하나 구해서 넣어놨는데, 자, 인종차별은 말씀드린 대로 이 race라든지 nationality, 즉 피부색이라든지 인종 자체로 인해서 차별을 당해야 되는 건데, 주법 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vilification, 즉 그런 컨텍스트 상황이 아니더라도 모욕적 발언이나 아니면 뭐 혐오적 발언으로 인해서 공공장소에서 퍼블릭 액션으로 인해서 내가 우스갯거리가 된다거나 모욕의 대상이 되어서 굉장히 속된 말로 쪽팔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 경우에 vilification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vilification이 이루어지더라도 폭행이 동반된 경우에는 serious vilification이라고 해서 가해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제대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뉴스들 같은 것들을 모았을 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쇼핑센터와 같은 공개적 장소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샵에 들어갔거나 뭐 이랬는데 그 샵의 직원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을 경우에 신고 가능하죠. 주법으로 퀸즐랜드 휴먼 라이츠 커미션에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커먼웰스 즉 연방에서 오스트레일리언 휴먼 라이츠 커미션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양쪽 다 가능하죠. 호텔에서 숙박 거부를 했을 때 아까 주법상에서 그 상황에서 어코모데이션이 들어갔으니 양쪽 다 가능하고요. 쇼핑센터 내에서 만약에 지나가던 개인 간의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 즉 인종차별에 해당되는 뭐 그런 사건들이 생겼을 경우에 만약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 발언이나 혐오적 발언으로 인해서 내가 우스갯거리가 됐다거나 굉장히 쪽팔리는 상황에 처하게 돼서 수모를 당하게 됐다. 이럴 경우에는 퀸즐랜드 내에서는 vilification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차별을 걸어야 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방에서는 당연히 racial discrimination으로 해당될 경우에 연방 자체에는 신고가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개인 간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종차별을 근거로 모욕이라든지 혐오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수모를 주는 사건들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폭행이 가미되었다면 이때는 serious vilification 이라는 형태로 신고와 고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Human Rights Commission의 신고 고발뿐만이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이건 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건드린 거기 때문에 assault가 되겠죠. common assault 아니면 assault occasioning bodily harm, grievous bodily harm 이런 형태로 폭행의 정도에 따라서 계속 가중치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형사법 고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상황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코로나 바이러스 너 때문이야. 자, 여기서 너 때문이야가 나의 인종 때문에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만약 내가 기침을 하고 있는데 입을 가리지 않았다 라거나 아니면 뭐 열이 있고 한데 직장에 갔다라거나 했을 때 야 너 코로나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막 조금 경계하고 이럴 경우에 이건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인종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신고 고발을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그런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보신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처럼 에이씨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집구석에나 있지 왜 나와가지고 코로나 균이나 퍼뜨리고 앉았고 야이 코로나 이런 공개적인 내용을 줄 서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으로 하게 됐다면 당연히 연방법 아래서는 개인 간이든 누구든 간에 racial discrimination에 해당이 된다면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퀸즐랜드와 같은 주에서는 공개적 장소에서 이런 혐오 발언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폭행까지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끌려갔다거나 아니면 막 맞았다거나 이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serious vilification으로 당연히 신고 고발을 퀸즐랜드 휴먼 라이츠 커미션과 경찰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 신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정리가 이미 됐는데요. 연방법과 주법이 있고 이 두 개에서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둘 다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연방 즉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신고를 하려고 할 때 만약에 주에서 예를 들어 퀸즐랜드 Human Rights Commission에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자동으로 연방 사건은 drop 됩니다. terminate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할 때 연방을 먼저 해서 연방에서 결론이 안 났을 때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났을 때 퀸즐랜드 휴먼 라이츠 커미션에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퀸즐랜드에 먼저 읍소를 했는데 연방으로 가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왕 할 때 어느 쪽에다가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주법상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종차별이라는 걸로 걸기 위해서는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정부 이제 오피스에서의 어떤 업무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accommodation, 뭐 superannuation, insurance 뭐 이런 정해져 있는 컨텍스트 내에서 내가 그런 차별 대우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냐 아니냐를 먼저 보셔야 될 것이고, 그런 곳에서의 인종차별이 아니라면 이게 빌리피케이션에 해당이 될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욕적으로 정말 수모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퍼블릭 액트로 당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인터넷 상에서 나를 또는 뭐 누군가의 집단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종이라는 또는 종교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막 디스를 감행했다, 그래서 수모를 받게 되었다, 이럴 경우에도 빌리피케이션을 같이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연방은 어땠습니까? racial discrimination을 하면 안 된다기 때문에 racial discrimination을 당했으면 일단 연방으로는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야, 연방에 그냥 넣어버리면 다 간단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뭐 카페 같은 데서 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자체가 뭐 매직 솔루션이나 된 듯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연방에 수많은 사건들이 들어왔을 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의 커미셔너 또는 커미셔너의 델리게이트 때는 그 직원들이 그 모든 사건들을 한 번에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nspection, investigation 파워 자체가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베이그합니다. 연방법은. 하지만 퀸즐랜드 주법상 Anti-Discrimination Act에서는 커미셔너의 파워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 인베스티게이션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 이 둘 자체 퀸즐랜드 커미션과 연방 휴먼 라이츠 커미션,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조사권 자체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려질 수 있는 오더 자체도 퀸즐랜드는 오더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연방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 내가 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에서 재심으로 갈 때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라면 이 주법상 커버가 되는 racial discrimination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주로 가는 것이 맞고, 심지어 모욕적 발언의 수위가 높아서 빌리피케이션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역시나 주에 있는 휴먼 라이츠 커미션으로 신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연방법은 신고했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재심 자체가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라고 해서 연방 치안 법원으로 가야 돼요. 네, 법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다만 퀸즐랜드와 같은 곳은 QCAT이라고 하는 트라이브널에서도 재심을 할 수 있고요. 그 재심에서의 결과 자체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 법원으로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고, 내가 내 목소리를 밝힐 수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깊이가 더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말씀드렸는데 커미셔너, 즉 퀸즐랜드 휴먼 라이츠 커미션 또는 오스트레일리안 휴먼 라이츠 커미션에 신고를 했다 칩시다. 하고 나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냐, 무슨 절차가 어떻게 벌어지는 것이냐, 좀 지네릭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내가 컴플레인트 형태로 반드시 서면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서면 접수는 인터넷 상에서의 문서로 된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수가 되고 나면 반드시 접수할 때는 respondent라고 하는데, 실제 나에게 그런 모욕이라든지 인종차별을 했던 사람 또는 기관, 기구를 지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커미션은 조사를 할 수가 없고, 누군가에게 오더라든지 뭐 컨실리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중재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부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리스폰던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가 몇 번 버스를 몇 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때 버스 기사가 나보고 버스를 못 타게 했다라든지, 그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모르더라도 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신고 서류가 접수가 되고 나면 서면으로 커미션은 그 내용을 리스폰던트 되는 조직이나 그 당사자에게 보내게 되고, 보내진 내용을 가지고 리스폰던트는 사실이 그게 아니다, 기다 아니다에 대한 변론 또는 본인들의 버전 오브 이벤트라고 하는 입장 표명을 하게 됩니다. 이 양자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리스폰던트가 받은 내용을 애플리컨트는, 컴플레인트는 우리한테도 보내주게 되죠. 다시 보고 나서 무슨 소리냐, 증인이 몇 명이 되는데 뭐 이런 내용들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 쌍방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관련된 증인이라든지 증거들을 다시 분석하고, 그래서 사건 자체를 기각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컨실레이션을 제안하게 됩니다. 누가? 커미셔너가. 그렇게 해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조정에서 결국엔 내가 인종차별이라든지 모욕적 발언에 어떤 대상이 되어서 내가 수모를 당했다면 거기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라든지 서면 사과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를 받아내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구타를 당해서 내가 실제 물리적으로 어떤 뭐 치료비가 들었다라든지 일을 못 갔다라든지 이런 데미지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데미지도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손해액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미결 상태에서 케이스가 드랍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뭐 파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케이스 디스미스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주장한 내용이 그날 가서 컬랩스 했다든가 아예 그 사건을 내 주장을 이뤄내는데 필요했던 증인이 아예 뒤로 뭐 물러나 버렸다든가 아니면 말을 번복했다든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CCTV가 공개되는데 내가 이야기한 내용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든가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나온 결정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못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재심기구로 이관을 할 수 있는데 주법상 진행된 컴플레인트의 경우에는 퀸슬랜드 경우에는 큐캣 트라이뷰널로 가서 트라이뷰널에서 이제 재심을 할 수도 있겠고 그 이후에 상급 법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방법 하에서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게 컴플레인트가 이제 접수된 경우에는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상급 법원 되는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라고 하는 연방 치안 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뭐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에 여러분들이 연루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또는 여러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뭐 그 행위 자체가 벌어지는 과정 중에서 서로 이렇게 히티드 막 열받거나 뭐 감정이 증폭되어서 폭행이 오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아무리 내가 억울하더라도 가급적 나도 쌍방폭행이 되어서 상대방을 주워 패는 이런 경우에 연루되는 것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가 맞는 상황에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정당방위가 되게 된다면 이건 어쩔 수 없고 또 인정이 되게 되죠. 그런데 나조차도 예를 들어 감정이 증폭되어서 한 대 막는 걸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을 뭐 아예 뭐 떡실신을 시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사실상 나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그 정도에서의 어떤 폭력을 행사한 주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이 폭력을 동반한 vilification이 되었을 경우에는 얼마나 좋아요. serious vilification을 allege 할 수 있고 우리가 DPP라든지 커미셔너로부터 그런 내용을 받아서 신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노출되게 되거든요.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증인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나 혼자 내 말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고 하는 것들이 도움은 되겠지만 폭행 자체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고 내가 맞았더라도 내가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시비에 휩싸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경찰에 가급적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동의하지 않은 폭행이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된 것이라면 경찰 쪽에도 컴플레인트를 넣어서 실제 빅팀, 컴플레이넌트 자격으로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끔 경찰을 압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둘이서 그냥 사소한 다툼이었다라고 간주하고 경찰이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경찰이 해야 될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똑바로 된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폴리스 자체에 대한 컴플레인트가 또다시 제2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텍스페이어예요. 이곳에서 뭐 일을 했으면 비자의 자격 뭐 상태와 관계없이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고 그렇다면 이 국가라는 단위 자체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담당해야 되는 것들이 폴리스인데 그 폴리스가 제 일을 안 하고 있다면 당연히 컴플레인트를 제시할 수 있죠. 제기할 수 있고
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 수준에서의 정당 방위 정도여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라는 것이 자 우리 이렇게 하자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내 주변에서 펼쳐지게 될 때 이런 정도는 미연에 알고 사전에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형태에서의 여러분들에게 대한 어떤 아이디어라고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 기분 나쁘냐 아니냐 보다도 실제 인종차별이 맞았느냐, 주법 기준으로 보자면 인종차별에 대해서 내가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 맞았느냐, 그게 아니라면 vilification, 수모와 모욕을 동반한 그런 public action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도 아니라면 연방법 하에서의 racial discrimination이 맞을지에 대해서 실제 인종을 기준으로 차별이 있었는지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컴플레인트를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관계자 정보라든지 이런 디테일이 없는 상황에서는 커미셔너가 아무리 컴플레인트를 받더라도 액션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당연히 내가 방금 이야기한 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고 고발을 할 때에는 당연히 내 주장과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증인의 진술일 수도 있겠고, 사진일 수도 있겠고, 레코딩이 될 수도 있겠고, 비디오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컴플레인트의 형태로 온라인에서 그냥 클릭 몇 번, 타이핑 띠딕띠딕 해서 넣고 끝이 아니라 레퍼런스 넘버를 가지고 내가 트레이스업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사건이니까,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내가 수모를 당했으니까, 내가 차별을 당했으니까. 그 다음 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조정 절차가 펼쳐진다면 거기에 내가 아무 기대 없이 그냥 가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내가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다라든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약속의 형태로 듣고 싶다라든지, 피해를 실제 봤으면 그 배상도 받으셔야 될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법이 해결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컴플레인트를 내가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이 해결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내 입장을 제대로 못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낙담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른 절차들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외교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며 나라의 힘을 빌어 제대로 한번 어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외교적 차원에서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 그 다음 호주 내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상원 국회의원들에게 청원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들이고, 호주는 Responsible Government와 Representative Government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장관도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어야지 내각을 구성해서 실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투표권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지역구나 아니면 그 주를 대표하는 그 상원 의원들이 이 지역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 함께 살아야 되는 이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격자의 형태로 bystander라고 할 텐데요. 위트니스가 되겠죠. 이제 지나가다 보게 되어서 그 경우에 일단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띠게 되는 그런 폭력 행위라든지 여기에 가담하셔서는 안 될 것이고요. 실제 그렇게 되더라도 퀸슬랜드 자체는 굿 서마리탄 로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보호받는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합리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거기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나는 나의 책임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끼어드시면 안 되는데요. 다만 나는 증인으로서 증거를 제출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 차원에서 레코딩을 한다거나 비디오나 오디오를, 아니면 실제 시비가 붙을 때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경찰이나 이런 곳에다가 내 입장을, 내 버전을, 내가 듣고 본 것들을 실제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실제 리포트를 대신 해준다라든가, 사람이 다쳤다라면 앰뷸런스를 불러준다든가, 또 더 나아가 트위터라든지 이런 소셜 미디어, 또는 실제 코리아 메일이나 뭐 브리즈번 타임즈 같은 곳에 공개적인 이런 장소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법을 설명해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법적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 혹시라도 이런 사건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손을 내밀어 도와주자. 근데 그 도와주는 방법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이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까지 어떤 절차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똑바로 알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었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퀸즐랜드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주도 동일한 법들, 유사한 법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 내용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폭력이라고, 폭행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침을 뱉는 행위, 상대방이 나한테 침을 뱉었다, 몸이 닿지 않았어도 그 경우조차도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법적 법리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신고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나 그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물건을 던졌다, 이건 뭐 당연히 폭행이고요. 다만 이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막 뭐 이렇게 싸잡아 했다, 그건 폭행 자체라고 보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소란을 일으킴으로써 나를 비난과 모욕과 혐오, 그 다음에 수모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빌리피케이션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지나가다가 툭 쳐서 뭐 서로 이렇게 아규하는 그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사례를 수집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댓글이나 이메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한테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의 내용이어도 좋겠고 친구들의 내용이어도 좋겠고, 아니면 어떤 그 보도 자료에 대한 유튜브 링크가 돼도 좋으니까 보내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감안해서 모두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만들 수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여 앞으로 이 코비드-19이 지나가더라도 호주라는 곳에서 백호주의라는 말이 없어진 지가 도대체 언젠데, 이따위 터무니없는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벌어지더라도 목소리를 내서 스피크업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방법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적어도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공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